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부동산 대책 정말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수도권에서 공공분양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일부 주택에만 적용됐던 거주 의무 기간이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모든 공공주택 분양,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가 되고 거주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되는 대책입니다. 만약에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를 해야 하는데요. 자, 계속해서 바뀌고 또 강화되는 부동산 대책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만큼 부동산 매매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와 함께 대응 방법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등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그냥 활기찼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학생들의 어떤 웃음소리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코로나 전국이 좀 빨리 좀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 부동산 TV 방송 보시고 좋은 흐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주춤해지면서 저희도 이제 스튜디오에서 마스크를 벗고 함께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조금 더 활기찬 부동산 시장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알아볼까요? 네, 저번 주에 이어서 한 두 번째로 또 시간을 좀 마련했는데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대책이 다양하게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화 대책도 물론 나올 뿐만 아니라 어떤 예산을 부동산에 대해서 예산을 넣어줘서 재개발이라든가 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형국도 현재 좀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담은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 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의 연평균 25만 호 이상 수준의 주택 공급을 한다는 것이 그 골자인데요. 이번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4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것이며, 두 번째로 도심 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부지를 재정비해 1.5만 호를 공급하는 동시에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1.5만 호를 추가 확보해 총 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해 시장 안정세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 분석입니다. 또한 이번 발표에는 기존 수도권 공급 계획의 조기 이행 방안도 포함되었는데요.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에 대해 사전 청약제를 도입해 조기 분양하고 토지 보상 병행을 추진하는 등 기존의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해 조기에 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수도권 중장기적으로 이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그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개괄적으로 꾸준하게 좀 발표했던 것을 이제 5월 6일 날 발표를 함으로써 이제 구체화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내용의 좀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 어떤 그 단기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꾸준하게 좀 내놓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떤 부동산 대책을 좀 보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가격에 대한 형성, 이런 것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좀 잡아낼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 섞인 메시지도 그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 공공성 강화를 해서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개발 지역에 정비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안에 공공성을 테마로 놓겠다. 즉 LH라든가 SH, 또 경기 지방공사와 같은 이 공공공사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공공성을 좀 더 확고히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5월 6일 날의 중점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휴공간의 정비라든가 도심 내의 유휴부지, 남아있는 부지, 잘 안 되는 어떤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이 5월 6일 날 대책의 어떤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서 개선 방안, 잠깐만 정리를 한다면 공공 참여를 시키고 또 그 안에 있는 조합원에 대한 어떤 지원 강화라든가 그 안에 들어있는 세입자, 소위 말하면 월세 세입자라든가 전세 세입자, 이런 분들한테도 지원을 강화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보완시켜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즉 조합원 지원 강화라든가 세입자 지원 강화에 예산을 넣어주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개발이라든가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LH하고 SH가 공동 참여로 좀 진행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소위 말하면 단건도 주겠다. 단 채집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히려 좀 단건을 좀 많이 주는, 그래서 재개발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신속한 인허가라든가 이 3년마다 도시 규제를 완화시켜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어떤 필요성 또 효과성을 또 반성해 가면서 그다음에 효과성이 잘 안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이유로 잘 안 일어나는지를 한 번 더 계속적으로 대책을 세우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내용이 좀 내용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이 조합원에 대한 지원 강화인데요. 이 조합원의 지원을 강화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안에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여유가 없어서 소위 말하면 쫓겨난다라는 어떤 그 용어를 쓸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합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서 항상 반대하는 불이 쪽이 생겨서 이게 좀 쉽게 갈 수가 없었던 부분인데 그거를 좀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들한테 확정 수익을 마련해 주고 또 저소득층에게는 분납금을 좀 대납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조합원들에게 중도금과 이주비 부담을 완화시켜 줘서 저리로 이주비를 좀 부담을 해준다든가 하는 형태로 좀 해주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입자에 대한 재정지적 지원을 강화하고 또 그 안에 영세상인이라든가 영세상인들이 또 섞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세상인들에게도 공급 지원을 해줘서 영세상인들이 또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좀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또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를 신설을 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고 거기 안에 이제 금융 지원을 강화시키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이 앞쪽에 저번 주에 했던 시간을 좀 정리를 한다면 이 분담금 상승이라든가 분담금 능력이 없어서 내몰림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부담을 좀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혜택은 뭐냐면 그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좀 예의를 좀 시켜줘서 주변 지역의 가격에 맞게끔 가격 형성을 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비례율이거든요. 이 비례율이 지원에서 생각하는 비례율과 이게 착공이 들어가서 시작했을 때 어떤 비례율이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것을 비례율을 좀 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확정 수익을 LH나 SH에서 보장을 해주겠다. 그 내용 안에 이렇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예외를 시켜줘서 그 폭을 좀 넓혀주겠다. 즉 이윤이 좀 많이 남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기간, 소위 말하면 지정을 해서 착공되는 시기까지 평균적으로 약간 10년에서 약간 15년 정도 걸렸던 것을 5년대로 단축하는 것이 이 5.16 대책의 주 목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그 새로운 용어들이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뭐 지분형 주택 운영 방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 분담금이 부족한 집주인이 이제 LH하고 SH하고 이 주택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공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느냐, 또 어떤 조건이 있냐, 이걸 좀 보시게 되면 이 집주인의 어떤 조합원 같은 경우는 그 무주택자이어야 되고 또 60평방미터 미만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LH하고 집주인하고 같이 공동 소유를 해서 10년 동안은 거주해야 됩니다라는 어떤 채찍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구체적으로 지분형 주택 공급 신청을 하게 되면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요.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시행자와 공유자가 같이 체결을 합니다. 또 잔금 지급을 들어가고 또 소유권이 등기가 되는데 이 소유권이 이제 공유 등기가 된다라는 것이 이 지분형 주택 운영 방안의 하나의 좀 테마다, 이제 줄거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익 공유형 전세 주택입니다. 이 공공 재개발에서 공급되는 이 공적 임대 일부를 이 수익 공유용으로 만들어서 전세로 좀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18년간 거주를 할 수 있대 시세의 80% 정도의 전세주택을 마련해 주는데 여기에 이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기금 출자를 하는 리츠를 통해서 공급해 주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 리츠를 주식의 일부, 즉 5천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증권의 일부를 사는 겁니다. 그 증권을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나오죠. 이자에 대한 수익률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익 공유형 전세주택을 만들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도 약간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수익 공유형 전세주택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운영 방안을 좀 보시게 되면 입주 자격이 있는데 이렇게 신혼부부라든가 고령자에게 공급되는데 월 평균의 약간 120% 이하인 조건이 좀 돼야 된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임대료 같은 경우도 물량 전부의 약간 80% 정도 수준이죠. 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 주거비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을 확보하게 되면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에 전체 물량의 약 한 15% 정도를 LH하고 SH가 공동 인수해서 이 서울 지역 내에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이제 부지 자체가 점차적으로 이제 없어지죠. 하지만은 그 계속적으로 공공임대를 원하시는 무주택자들과 노령의 인구들은 꾸준하게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5.16 대책의 방안 중에 이것도 하나가 이 공공임대를 꾸준하게 좀 마련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목적은 공공임대를 확대시켜 주겠다라는 것도 하나가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익공유형 전세주택을 운영을 방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임대 리츠를 해서 전세금을 임대 리츠에 넣게 되면 주식을 좀 보유하게 되고 주식을 약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좀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년 후에는 임대 리츠를 통해서 주식을 배당을 받고 거기에 따른 어떤 수익을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즉 전세 세입자도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수익공유형 전세주택의 어떤 방향이고요. 또 입주 자격을 보게 되면 기존에 이제
공공지원 임대하고 현재 지금 수익공영 임대하고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료도 보시게 되면 그 시세의 95%, 또 시세의 85%를 보증부 월세,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세의 80% 정도를 전세로 좀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임대 종료 시 이 보증금만 반환받는 것을 전세금과 수익, 소위 말하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배당 소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임대 기간 후 처분은 100%가 다 이제 기존의 공공 임대 시설은 100% 다 일반 분양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85% 정도는 일반 분양하고 15% 정도는 공공임대로 LH나 SH에서 가져가겠다. 그래서 공공임대를 해서 그 무주택자들이라든가 또 서민 계층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죠. 상당히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알차다라는 것이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좀 특징을 보게 되면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이 돼야 되고 또 이제 서울시와 또 조례도 개정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시간이 걸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개별사업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지구 또 구역 등의 이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라는 하나의 또 지구를 좀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지정 요건을 보시게 되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 임대로 공급하고 필요시에도 투기 방지 대책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지정 효과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를 신설해서 지정이 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용도 지역 상향이라든가 이 용적률 완화, 또 기부 체납 비율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외예로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2종에서 3종, 또 주거에서 준주거로 상향을 시켜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필요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일부 초과하도록 허용을 해주면서 이 기부 체납, 어디든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기부 체납이지 않습니까? 이 기부 체납에 대한 비율을 좀 완화시켜줘서 용적률 상향 시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기부 체납 비율도 또 상향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좀 보겠다라는 내용이 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할 것이고요. 또 이 인허가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운영위원회를 좀 꾸려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이 사업 시행 계획을 심의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예외를 시켜줘서 어떤 수익을 좀 더 내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단지 뭐냐면 이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내에서 공급하는 이 일반 분양부는 단지 조건이 좀 붙어 있습니다. 최대 10년 동안 전매 제한 및 최대 5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만큼 내가 당근을 드릴 테니 이만큼의 어떤 채찍도 뒤에 좀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건 당연한 내용이라고 좀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존에 분양 35%, 임대 15% 정도가 되어져 있는 재개발 지역들을 용도 지역 상향을 시켜줘서 이렇게 사업성을 이렇게 보존을 시켜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공공성도 임대 아파트를 또 그만큼 늘려서 공공성을 강화시켜주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 활성화 방안이죠. 뭐 가로주택 사업이라든가 자율형 주택 사업, 요새 한참 이제 그런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도 이제 꾸준하게 작년 같은 경우도 약 한 106건 정도를 진행을 했다고 하면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소규모 정비 사업 개발은 이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하는 대신에 이 사업비 조달이라든가 이 수익성 확보가 좀 문제였습니다. 요런 것을 소규모 정비 사업의 추가 지원이라든가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추가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추가 지원을 해줘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용적률 완화 개선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용적률을 완화시켜줘서 수익을 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합원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법적 상한, 조례 상한과 법정 상한이 20%에서 이제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은 비율적으로 좀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 20%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용적률 상한을 비례적으로 상향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공공 참여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지원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 조회 범위를 좀 확대시켜서 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1만 평방미터 이상 사업을 공공이 참여하면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모든 사업으로 이렇게 범위 자체를 확대시켜주겠다라는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증가 용적률의 50%를 소형 공공임대로 기부 채납 시 이 도시 규제도 완화시켜주겠다라는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 안에는 뭐 충수 제한을 완화시켜준다든가 중정적 인동거리를 완화시켜준다든가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준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 중정령 인동거리를 완화시켜준다. 즉 소위 말하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해서 이게 서울시 조례를 막았던 겁니다. 이것을 좀 완화시켜주겠다라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 우물정자의 아파트도 지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역세권 민간주택 사업도 활성화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역 쪽 주변 지역에 약간 반경 250m 정도를 역세권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350m라고 범위를 좀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 지역의 어떤 그 역세권 개발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도록 또 용도 상향도 진행해 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중공업 지역입니다.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요? 서울 지역에서 그 좀 약간 소위 말하면 좀 허름한 주택들이 많은 지역들이 소위 말하면 중공업 지역과 많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죠. 뭐 물레동이라든가 영등포, 양평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중공업 지역인데 여기서도 공공이 참여하면 즉 SH와 LH가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떤 그 공공에 대한 어떤 부분을 완화시켜줘서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을 완화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에 포함해서 산업시설과 주거용 시설을 약간 50대 50로 봤다면 이거를 40대 60 정도로 완화시켜주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주거용 비율이 좀 더 많아지게 되면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혜택을 좀 주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죠. 이렇게만 되더라도 중공업 지역의 사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서울 도심 지역에 약간 18건 부지를 확보를 해서 진행하겠다. 즉 약간 4만 원 정도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서 좀 약간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이 용산 정비창이라든가 용산 유시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용산 정비창, 뭐 과거에 뭐 당군일의 최대 사업인데 그 당군일의 최대 사업이 이제 그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그 산업 주변 지역에 그 부동산이 상당히 좀 많이 요동을 쳤죠. 요거 이제 용산 정비창을 다시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그 영등포초 쪽방촌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겠다라는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또 여기서 그 보시게 되면 이 서부터미널 쪽 주변 지역의 국공유지와 사유지도 이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목동선과 또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이 목동선, 저 신월동 쪽으로 빠져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이 좀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그 5.16 대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왜 재건축은 아니고 왜 재개발 지역에 이렇게 많은 공공성을 참여하느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고 또 기반시설이 일단 우선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 재개발 지역들로 먼저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또 도심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이 도심재생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 재개발 사업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좀 많이 있다. 오히려 뭐냐면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노후된 지역들에서 오히려 좀 돈이 보이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좀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5.16 대책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수도권 주택 공급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투기 수요를 막는 규제 대책과 함께 또 공급 대책도 함께 내놓고 있는데요. 규제 대책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하시고 공급 대책은 잘 활용을 하셔서 기회를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내 부동산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궁금하신 사항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2020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부동산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이 됩니다. 부동산 정책 흐름과 도시 집중화 현상에 따른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6월 이후의 주택시장 전망과 알아두면 돈이 되는 세테크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세미나는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네, 평택 센트럴자이 4단지 네. 29평을 3.4억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네. 이게 향후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해당 아파트가 역세권이라 볼 수 있는지 또 향후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목적은 실거주 목적이신가요? 네, 실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구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택 센트럴자이입니다. 잘 매수를 하신 건지 앞으로 향후 전망과 함께 역세권으로 볼 수 있는 건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김광섭 이사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역세권으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을 좀 따지기 전에 역세권으로서의 이제 의미가 있는 지역들이냐, 이제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센트럴 본 물건이 있는 그 아파트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주변 지역의 어떤 뭐 여건 자체가 좀 크게 좀 마련이 아직까지는 안 된 상태죠. 현재 지금 아파트는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 기존에 얘기했던 뭐 BRT라든가 이 지지역과 연결되는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주 좀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위쪽에 있는 그 고덕국제 신도시 쪽으로 주 사업이 이제 그쪽으로 좀 편향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좀 현재 지금 입장에서 늦춰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현재 이것을 전세로 해서 갭 투자를 해서 투자 목적으로 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게 평택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 자체는 크게 안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모험성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실거주를 하고 투자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만들어지는 뭐 여러 가지 뭐 개발에 대한 호재거리 이런 것들이 언제쯤 이제 진행이 돼서 내가 눈으로 이제 과시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게 좀 남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센트럴자이 아파트 요 4단지라든가 3단지 요쪽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여기 안에서 이제 BRT가 들어가는 지지역과 연결되는 이 노선 자체는 이제 뭐 만들어지는 것은 뭐 시기가 결정될 문제이지 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뭐냐면 교통에 대한 출퇴근의 어떤 불편함 이런 것은 남아 있는데, 그거는 뭐랄까요, 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좀 그런 시기는 좀 견뎌내야 될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안쪽에서는 이제 뭐 보시게 되면 그 과거에 뭐 전매라든가 이제 기존에 이제 만들어진 아파트 즉 수요와 이제 공급에 대한 물량 자체, 이 수급에 대한 물량 자체가 상당히 좀 불균형이 심했던 동네가 바로 이 지지역 쪽 주변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좀 점차적으로 좀 완화되는 그런 모양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과 공급에 대한 균형 교체가 이제 점차적으로 좀 맞아지고 있다. 이제 이 시기 자체가 이제 2년, 2020년, 2021년 정도가 되면 내년 정도가 되면 안정기에 좀 접어든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번째는 이 전세가예요. 이 안쪽에 들어가는 전세가 자체가 지금 한 20평형대 기준으로 해서는 약 한 1억 6천 정도 이렇게 좀 기준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요게 전세가가 어느 정도 시기, 즉 내년이나 내후년 가게 되면 요 전세가가 일단 우선적으로 좀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이 되고 나서 또 시세에 대해서 가격을 좀 형성해 줄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주변 지역의 뭐 센트럴 시티라든가 주변 지역에 아직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아파트들이 몇 개가 더 있는데, 이런 어떤 전매 제한이 끝나게 되면은 가격 자체가 좀 더 뛰어오를 수 있는 여지는 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계약으로 진행해서 실거주로 들어가서 사신다 그러면은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 즉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 가격의 프리미엄 자체가 잘 붙고는 있습니다. 근데 전세가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갭은 좀 생기는 거죠. 좀 이런 것이 안정화되는 시기가 약 한 1, 2년 사이에 좀 안정화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좀 만들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주변 지역의 뭐 열악한 환경들은 점차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 센트럴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3단지, 4단지 뿐만 아니라 대단히 단지로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좀 장점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현재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내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주신 아파트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아요. 주변 환경들도 개선이 될 거고, 하지만 그 개발들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점은 꼭 유의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계속 열려 있거든요.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 거고요. 끝번호 728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성남 신동아 아파트와 신정 내거리 쪽의 신정 대성 유니드 아파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영등포이고요. 어디가 더 나을까요?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있고요. 최소 5에서 6년 정도 거주할 생각입니다 하셨거든요. 자, 직장이 영등포이신데 성남시하고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출퇴근도 좀 편리해야 될 것 같고요. 투자 가치도 함께 가져가야 될 것 같죠? 어느 쪽이 더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광섭 이사님,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예, 현재 그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 보시는 것도 일단 주변 지역, 태평동이라든가 금강 쪽 지역, 주변 지역 자체가 다 재개발로 해서 똘똘 뭉쳐져 있는 지역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동아 파밀리에도 좀 보시는 것 같고요. 낙수 효과가 충분히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죠. 또 하나는 아마도 그 직장과 연계되어져 있는 부분, 또 신정 내거리, 서울 지역 안쪽에 있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그것도 좀 염두를 좀 해두시는 것 같습니다. 꼭 둘 중에 하나 뭐가 좋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그 신정 내거리역 쪽에 있는 아파트를 좀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만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그 신정 내거리역 쪽 주변 지역, 이 신정 내거리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이 아파트입니다. 이 소위 말하면 역세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고객길에 있다, 여기 좀 약간 이제 구릉지에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주변 지역에 좀 걸리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아파트 좀 가격대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요것을 매수하는 타이밍은 맞는 것 같아요. 주변 지역에 보시게 되면 신정 뉴타운, 여기가 이제 신정 뉴타운 지역이죠. 신정 뉴타운 롯데캐슬이라든가 여기 지금 현재 좀 만들어지고 있는 아파트, 여기 아파트 또 밑에 또 아파트가 또 하나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한 21년도, 뭐 20년도 이렇게 올해, 내년 이렇게 해서 입주되는 아파트들이 주변 지역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격도도 지금 현재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그 신정 대성 유니드 1차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가격 자체가 상당히 노후됐지만 그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어요. 현재 롯데캐슬 아파트라든가 이 신정 2주택에서 만들어지는 이 재개발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 오픈하게 되면 가격대가 형성이 될 건데 충분히 낙수 효과는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직장과 가까워야 되고 즉 실거주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죠. 오히려 실거주로 잡아내는 게 현재 입장에서는 그 갭투자보다는 실거주로 잡아내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전세가가 상승을 지금 현재 좀 하고는 있지만 전세가가 그 꾸준하게 상승한다든가 이 상승에 대한 여력 자체가 꾸준하게 유지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거든요. 하지만 실거주로 해서 이 아파트를 좀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신정 뉴타운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 이 가격대가 충분하게 가격대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반사적으로 이득을 좀 받아볼 수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좀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에 조금 더 높은 점수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고요. 끝번호 1435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전세 2억에 거주하고 있고요.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이문동 이편한 세상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현재는 월세를 주고 있는 상황. 자, 그런데 이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노후된 아파트이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거주를 할까 전세를 놓을까 아니면 새 아파트로 이전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망 부탁드려요 하셨거든요. 자, 동대문구 이문동 아파트 활용에 대한 고민입니다. 매도할지 또 리모델링으로 계속 보유할지 따져보도록 하죠. 전망 어떨까요? 저는 뭐 세 가지 중에 뭐가 낫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거주하면 우선적으로 좋죠. 근데 형편에 따라서 거주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리모델링을 하고 월세를 받게 되면 월세 수익률 자체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전세를 놔서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좀 끌고 가시는 게 어떤가. 이 주변에 이제 호재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물건들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위쪽에 있는 이쪽 철도 지역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광운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광운대역이 위치해 있고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뭐 3개를 고른다 그러면 수색역 쪽 주변 지역 또 광운 역세권 주변 지역 이렇게 해서 한 3군데 정도를 고를 수가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청소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이문동에 있는 대림 이편한 세상 아파트도 이 신인문역에서 약간 도보거리에 위치했는데 여기도 이문 차량기지가 이렇게 위치했어요. 이문 차량기지도 여기도 안에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 이문동 쪽 아래, 즉 그 외대 압력이라든가 휘경역 쪽 주변 지역입니다. 이 휘경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현재 지금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고 현재 지금 아파트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 구역으로 진행됐던 부분이 이제 관리처분 안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도 좀 현재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철도 라인으로 해서 광운대역이라든가 신이문역 또 외대 압력이라든가 요 철도 라인 자체는 아직까지는 메리트가 상당히 좀 살아있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단지 뭐냐면 이 대림 이편한 세상 아파트 양쪽으로 좀 몰려져 있지만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세대 수는 좀 괜찮은데 이 노후된 아파트다 보니까 이 전세가에 대한 비율 자체가 좀 낮은 형태를 좀 보이고 있죠. 근데 하지만 밑에 쪽 주변 지역의 어떤 관리 처분이라든가 이주 단계 접어든 지역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광운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주변 지역으로 해서 전세가에 대한 또 비율 자체도 상당히 좀 높아질 거로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월세를 놓고 월세 수익을 받느니 아예 전세를 놓고 갭 투자 형태, 전세를 놓고 진행하시든지 안 그러면 실거주를 해서 향후 약 한 4년 정도는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이 아파트를 좀 빛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수익을 좀 많이 찾아가는 시기가 약 한 4년 정도 안쪽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뭐 매도 매수 타이밍뿐만 아니라 내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전략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그 전략을 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2020년 우리에게 필요한 부동산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될 거고요. 1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흐름과 함께 도심 집중화 현상에 따른 부동산 투자 전략 체크해 드립니다. 2부에서는 6월 이후의 주택시장 전망과 또 알아두면 돈이 되는 재테크 방법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진행이 된다는 점 예약 꼭 하고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상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위치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본 물건은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입니다. 이제 그 구 반포역이죠. 이 구 반포역에서 도보 약 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전용 면적은 약 한 27.71 평방미터입니다. 계약 면적은 약 한 39 정도가 나오고요.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방배동 같은 경우, 이 상가 같은 경우는 1, 2층 상가, 또 위층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뭐 도시형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상당히 진행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7월 달에 준공이다 보니까 가서 직접 현장을 보시게 되면 현장에서 그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물건의 좀 장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이수역과도 가까이 위치해 있고, 또 주변 지역이 상권 지역으로 좀 잘 되어져 있는 지역 중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상가가 좀 입점을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좀 이점을 가진 상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 드립니다. 7월에 오픈 예정인 상가이고요.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거든요. 위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또 개발 호재도 있을까요? 네. 예, 본 물건을 좀 보시게 되면 9호선 구반포역과 이 4호선 9호선 동정역을 좀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수역과 동정역을 연결시키는 이 도로 라인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주변 지역 자체가 워낙 호재거리가 많고, 또 방배동 쪽 주변 지역에 먹자 골목이라고 하죠. 카페 골목. 여기와도 또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많은 유동 인구를 좀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 3구, 소위 말하면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알짜배기 상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반경 500m 내에 이 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 상당히 좀 유명한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해 있죠. 뭐 설해초등학교라든가 반패초등학교, 또 세화여고, 세화여중이 위치해 있고요. 또 길 건너편에는 바로 이 근린현충원 쪽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 공간도 충분히 마련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위쪽입니다. 본 물건지가 위치해 있는 바로 위쪽이 바로 이 반포주공 재건축 단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이 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반포주공 재건축 단지가 현재 좀 활성화를 띠면서 적극적으로 현재 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약 한 3,600세대의 어떤 그 세대 규모를 좀 현재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방배동 카페 거리라든가 이 선입길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많은 어떤 차량에 대한 이동이라든가 유동 인구들이 이 방배동 쪽 안쪽으로 좀 몰리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발 호재를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반포주공에 대한 재건축인데요. 그 중에서도 반포 3주구가 본 물건지 바로 앞에 위치했습니다. 1주구에서부터 4주구까지 위치했는데, 그 중에서 3주구가 가장 빠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3주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시공사 선정 단계에 위치했습니다. 뭐 대우건설과 뭐 삼성물산이 현재 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3주구가 형성이 되게 되면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의 효과에 따라서 본 물건에 대한 가격도 반사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약 한 5,300세대 정도가 됩니다. 현재 지금 입주를 하게 되면 현재는 약 한 3,590세대가 현재 모여서 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안쪽으로 연결되는 그 고속도로에 대한 사업입니다. 즉 양재 IC에서 한남 IC로 연결되는 이 도로 자체가 이 지하 사업이 되면서 주변 지역의 반포 IC를 통한 주변 지역, 즉 고속도로 터미널이 주변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환경이 좀 열악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환경 개선을 시키면 주변의 어떤 집가 상승의 역할도 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 바로 앞에 있고요. 또 주변에 초등학교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학생들도 많이 올 것 같고요. 수요층들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또 1층 코너에 위치한 상가잖아요. 이 상가에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시면서 건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또 가격적인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볼게요.
네, 이제 본 물건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상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가가 뭐 3개밖에 1층에는 상가가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희소성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본 건물이 있기 전에 여기에 이제 GS 25시 편의점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편의점이 주변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이 들어오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부를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안에 옵션 자체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상가를 드리게 되면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바닥이라든가 천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바닥 타일이라든가 천장 공사가 다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선호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건물 특징을 보시게 되면 외부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까지 상당히 좀 현재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큰 어떤 그 인테리어 비용을 들지 않고 바로 그 수입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안에 뭐 IoT 시스템이라든가 자동화 시스템 이런 시스템 자체는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건물이 이 본 약간 세 개 호실로 좀 되어져 있는데 앞에 이렇게 호실로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되어져 있다 보니까 양쪽에 어떤 도로와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가격대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약 한 6억대의 상가 건물이 방배동에서 나왔다. 이거 상당히 좀 특징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특징 있게 나왔다. 그래서 대출과 어떤 보증금을 활용하게 되면 실투자 금액을 적게 가져가면서 서초구 방배동에 상가를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 지역을 좀 가격대를 좀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평당가가 약 한 8천만 원대입니다. 8천만 원대인데 다른 지역보다는 비싸겠죠. 하지만 그 방배동 쪽 주변 지역과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구상권에 있는 상가보다는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어떤 상가 같은 경우는 9천만 원대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 가격 자체가 형평성을 좀 보이는 것인데 여기서 좀 상당히 좀 가격 자체가 평당가가 상당히 좀 싸게 나왔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 가격을 보시게 되면 6억 1,500만 원입니다. 예상 임대가가 보증금 한 5천에 약간 120만 원 정도 수익률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과 어떤 보증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2억대 미만의 안정적인 상가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서 상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 상가에 대해서 또 관심이 생기셨다면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알아볼 거고요. 서울에서 쭉 가서 경북으로 갈게요.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서 토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활용이라든지 개발에 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토지라고 하거든요. 어떤 토지인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토지입니다. 즉 태양광을 놓을 수 있는 토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을 보시게 되면 이 특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태양광을 만들기 위한 토지, 즉 개발행위 허가를 다 받아놓은 토지다라는 것이 이 토지의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100kW 발전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됐고요. 기본 조성인 토목공사라든가 배수로 이것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가중치를 좀 받을 수 있고 또 PPA라든가 또 이제 이렇게 태양광을 만들게 되면 주변 지역에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죠. 근데 이런 민원도 다 해결된 깨끗한 토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약 한 8천만 원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 사업 허가 및 개발 행위 허가를 완료가 됐다는 것이 이 토지의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발전 사업 허가가 개발 행위 허가 이 토목공사가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지금 발전소 건설을 하고 전력 거래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상업 운전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 자체의 또 활용성이 상당히 좀 크게 만들어진 토지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변 지역, 즉 여기 앞쪽에 있는 것이 바로 1차 부지인데 현재 지금 태양광을 설치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앞쪽에 이제 3차 부지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1차 부지처럼 똑같이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그만큼 태양광을 많이 받아낼 수 있는
평균적으로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토지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배관공사라든가 배수로공사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 1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즉, 그 태양광 발전은 수익 구조가 약간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한국전력에 파는 SMP 또 공급의무 발전소에다 파는 그 REC라는 것이 있는데, SMP와 REC의 어떤 두 가지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고정 가격에 대한 입찰 참여 의향서를 만들어서 참여를 해서 현재 지금 높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일단 기본적인 밑바탕을 좀 만들어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예상 수익을 좀 보시게 되면 REC라든가 SMP를 합쳐서 약 16만 5천 원과 17만 원 사이에 입찰 참여 의향서를 내서 약간 90만 원대의 실수익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즉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대출이 약간 1억 4천, 상환기간을 약간 15년 잡았을 때의 기간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장기적으로 고정 가격에 대한 수익이 나온다. 즉 12개월을 15년 동안 약간 90만 원 정도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5년 안쪽으로는 안에 들어가는 이자와 어떤 비용 없이 5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약간 2억 8,5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예상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그 예상 매매가는 약간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토지 및 시설 전체 비용이 약간 6에서 70% 정도의 대출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출액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자체를 상당히 좀 적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좀 중장기적으로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본 토지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서 토지 소개해드렸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토지이고요. 오랫동안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환경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린 경북 안동시 예안면의 토지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님 직접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0년 우리에게 필요한 부동산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정책 흐름과 도심 집중화 현상에 따른 부동산 투자 전략, 그리고 6월 이후의 주택시장 전망과 함께 알아두면 돈이 되는 세테크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강의 끝난 이후에는 전문가님들과 직접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예약하시고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문의 전화로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얼어붙었었던 소비 심리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되살아난 것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로 기분이 좋은데요. 부동산 시장도 하루빨리 그 심리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문 열어줄 테니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